60대 초반의 김 선생은 얼마 전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1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기초연금 신청 안 했어. 김 선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기초연금이 뭔데? 친구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돈이야. 매달 나오는데 자네가 모르고 있었구나. 김 선생은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라서 못 받았다니. 알고 보니 김 선생처럼 시니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중년들이 알아야 할 시니어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르면 손해보는 시니어 정책들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김 선생처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김 선생이 친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동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놓친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입니다. 첫 번째가 기초연금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조건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김 선생은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65세부터 신청했다면 지금까지 받았을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김 선생은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을까? 김 선생은 바로 다음 날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몇 주 후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기뻤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받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의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담당자가 다른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만 일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학교 앞 교통지도, 공원관리 도서관 일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김 선생은 노인 일자리에도 신청했습니다. 공원 관리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3시간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고 야외에서 일하니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월급도 나왔습니다. 용돈으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김 선생은 만족했습니다. 기초연금에 일자리까지 생기니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제도를 몰랐습니다. 김 선생이 설명해주자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다른 지원도 있나? 김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많아. 내가 알아본 게 더 있어. 친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선생이 알아본 세 번째는 노인 교통비 지원이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무료였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이것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교통비를 계속 냈던 것입니다. 친구들도 몰랐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 선생이 알려주자 모두 기뻐했습니다. 네 번째는 노인 의료비 지원이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소득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친구 중 한 명은 해당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신청했고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 돌봄 서비스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정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생활 지원, 식사 지원,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의 친구 중 한 명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도우미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친구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인 급식 지원이었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저소득 노인이나 혼자 사는 노인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선생의 한 친구가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식비 부담이 줄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집 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낡은 집을 수리해주거나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등의 지원이었습니다. 김 선생의 이웃 어르신이 이 지원을 받아서 오래된 보일러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문화여가 지원이었습니다. 노인들에게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을 무료나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 대학이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아홉 번째는 건강검진 지원이었습니다. 만 60세 이상은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는 무료였고 추가 검사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매년 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어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는 통신비 감면이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이것도 신청했습니다. 매달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김 선생은 이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감사해했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됐어. 고마워. 김 선생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 보람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경로당에서도 이 정보를 나눴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시니어 정책을 몰랐습니다. 김 선생이 설명해주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담당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 담당자가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청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신청했습니다.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김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시니어 정책은 많은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지만 노인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김 선생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계속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은 동사무소에 건의했습니다. 시니어 정책을 더 많이 홍보해달라고 했습니다. 경로당에 안내문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은 만족했습니다. 김 선생의 아내도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만 60세가 넘었는데 김 선생이 시니어 정책을 알아가면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청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혜택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도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었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것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은 이것을 알고 더욱 아쉬워했습니다. 만약 65세가 되자마자 신청했다면 지금까지 받았을 돈이 상당했을 텐데. 김 선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되면 바로 신청하라고. 미루지 말라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김 선생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복 지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혜택은 동시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비 감면과 문화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중복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이런 정보를 정리해서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신청할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김 선생의 친구 박 씨는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국가유공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은 의료비 지원이 더 많았습니다. 교통비도 추가 감면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것을 몰랐다가 김 선생의 조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훈청에 문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모두 신청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 씨가 김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도 많은 혜택을 받게 됐어. 정말 고마워. 김 선생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김 선생의 이웃에 경증 장애가 있는 어르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 등급이 있으면 추가 혜택이 많았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있었고 의료비 지원도 더 많았습니다. 교통비도 추가 감면이 있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 어르신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김 선생이 알려주자 바로 신청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도 김 선생에게 감사했습니다. 김 선생은 치매 관련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의 배우자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을 제공했습니다. 조기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 지원도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친구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했고 여러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지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김 선생은 독거노인 지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집에 센서를 설치해서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무료 급식 서비스도 독거노인에게 우선 제공되었습니다. 김 선생의 친구 중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 이 정보를 알려주자 친구는 여러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혼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만약 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하면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김 선생은 이 정보도 경로당에서 공유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김 선생은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저소득 노인은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상속 문제나 계약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의 지인 중 한 명이 자식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이 법률 지원 정보를 알려주자 그 지인은 무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이 있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이런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의 어머니가 고령이셨는데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김 선생은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했습니다. 등급을 받아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요양보호사가 와서 어머니를 돌봐주었습니다. 김 선생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김 선생은 노인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봤습니다. 공공 실버주택이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노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또한 노인 공동생활 가정도 있었습니다. 여러 노인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 돌보는 형태였습니다. 김 선생의 친구 중 한 명이 혼자 살기 힘들어했는데 노인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와 함께 생활하니 외롭지 않고 안전했습니다. 친구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김 선생은 노인 일자리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도 더 알아봤습니다. 공익형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 보조, 환경정화 활동 등이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도 있었습니다. 식품 제조, 판매, 공산품 제작 등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은 평생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노인 대학 외에도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교육, 스마트폰 교육, 외국어 교육 등 다양했습니다. 대부분 무료였거나 저렴했습니다. 김 선생은 스마트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메시지도 보내고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보건소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운동교실, 영양교육, 만성질환관리교실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무료였습니다. 김 선생은 운동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보건소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전문 강사가 지도해 주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후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체력도 늘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김 선생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도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도 있었습니다.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봉사도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학교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고 김 선생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김 선생은 노인 인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노인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대받지 않을 권리, 자기 결정권 등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이것을 경로당에서 공유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김 선생은 인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붙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